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오픈스택 커뮤니티 생태계 분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오픈소스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생태계를 분석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 결국 믿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지만 많은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죽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도입하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커뮤니티는 굉장히 신뢰를 받았는데 거긴 사실 리눅스 형님이 딱 한 분 계시고 딱딱딱 찍어주잖아요. 야 3.0 해. 그럼 딱 3.0으로 되는 정리된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다른 커뮤니티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도 많이 있는 걸 아실 거고 없어진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VM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기존의 커뮤니티랑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쭉 듣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건 커뮤니티지만 벤더 이상으로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고 그러면 저거를 우리한테 도입할 수 있을 건데 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러 나왔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리눅스 커밋 양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커밋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리눅스랑은 역사가 전혀 달라요. 리눅스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3년 됐는데 이 오픈스택을 제가 처음 만났던 때가 그리즐리 버전이었는데 그게 2016년이었으니까 꽤 사실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커밋 양이랑 실제로 작업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사실은 리눅스는 개인이 리믹스라는 걸 만들게 되고 한 이제 그루 같은 분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된다 하면 이 오픈스택은 사실 벤더들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드라이브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모델이에요. 왜 그러면 벤더들이 전부 다 이 오픈스택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이렇게 키웠느냐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프라이빗, 퍼블릭, 그 다음에 이제 ID 서비스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요즘 한참 핫하게 뜨고 있는 NH 엔터테인먼트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젝트 중에 AWS랑 토스랑 두 군데를 똑같이 다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KNX는 정확하게 저희가 잘 써보지는 잘 모르겠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실 모든 업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커뮤니티 버전으로 패키징해서 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 벤더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글로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오픈스택을 국가 표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VM웨어 전부 다 없애고 전부 다 오픈스택으로 깔게 되면서 하웨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99 같은 경우로 거의 이제 그 인프라로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한 번 화두가 돼서 떴고요. 또 한 번은 아시겠지만 이제 5G 인프라의 기본으로 해서 오픈스택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N 같은 모든 인프라 영역이 전부 다 오픈스택으로 다 포함되면서 모든 벤더들이 다 서포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쪽에 처음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만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끔 궁금해요. 어떤 분이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오픈소스에 넘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한 1, 2분 정도 얘기 드리면요. 저는 한 10년 동안 유닉스 엔지니어를 했어요. 마지막 2년 동안에 이제 오픈스택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IBM에서 이제 오픈스택 이제 개발자들이랑 같이 이제 책을 한권 쓰게 돼요. 그게 제일 IBM 파워 PC의 첫 그 책인데요. 뭐냐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센터라고 해서 유닉스 안에 파워 리눅스를 올리고 거기다 그리즐리 버전을 올린 다음에 유닉스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닉스와 유닉스를 6대 정도 모아서 SDDC로 구축을 하자는 게 사실 IBM의 꿈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리눅스 할 때 2조 원 투자하다 막 했을 때 거기 주축이 됐던 프로젝트가 저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처음 딱 보는데 저 사실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초창기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처음에 센,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서버, 그 다음 네트워크 장비까지 전부 다 가르쳐요. 몇 달 가르치면서 넌 다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안 될지라도 이건 다 알아야지 인프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교육들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딱 가서 창 하나에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웠던 거는 그때 EMC랑 히다치랑 그다음 IBM 스토리지에 오픈스택에서 씬 프로비전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딱 와서 만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는 팀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찾았어요. 회사를 찾았는데 그때 국민은행에서 막 BMT 하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옮긴 회사에 가서
아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딱 가서 이제 처음 한 게 트라이스택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트라이스택은 뭐냐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오픈스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중국이 플랫폼 99이 처음에 오픈스택에 트라이스택을 처음에 런칭해가지고 이제 큰 업체로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패키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꽤 많은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IDC의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다니다가 커뮤니티 소스를 딱 가지고 왜 이거기다 목숨 걸고 평생을 할 생각을 했느냐.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품 안정성, 서비스 안정성, 관리 용이성, 확장 가능성, 유연성이 필요해요 하면 그걸 다 뭐 생각하냐면 맨날에 벤더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에서 그걸 서비스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이 뭔가 왜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사실 그렇게 굳건하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커뮤니티가 되느냐 이거랑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서버를 딱 만들면 그 서버에 OS랑 미드레어랑 DB까지는 한 업체가 다 만들었어요. 그게 메인프레임이었거든요. DB2 웹스피어에 OS 3.9 들어갔던. 그런데 유닉스로 넘어오면서 미드레어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DB2랑 웹스피어를 아무도 안 쓰고 다 웹로직이랑 오라클을 쓰는 거예요. 그럼 IBM 뭘 가지고 있으냐면 IBM 유닉스에 AX를 가지고 있어요. HP는 HP UX에 이제 HP 하드웨어 UX를 가지고 있고 써는 솔라리스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 하드웨어 앱 업체가 OS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유닉스는. 그리고 아답터도 다 하드웨어 업체가 만들었던 거예요. IBM 메모리부터 CPU부터 아답터까지 다 만들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엔비디아 아답터가 꼽히고 센 아답터가 꼽히면서 그건 IBM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칩을 달아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티를 해준 다음에 그걸 이제 하드웨어에 꽂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리눅스 업계로 딱 넘어오니까 아무도 하드웨어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OS도 컨트롤하지 않고 서로 다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안정성을 이전만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유닉스랑 메인프레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리눅스 오픈소스는 x86 하드웨어 위에 두는 OS 인프라인데 x86이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허접해요. 그걸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레이드 카드 이용 안 되고 온라인 중에 뽑지도 못하고 그다음 CPU 패스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조금 뭐가 되지가 않고 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구리 딤 쓰잖아요.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리눅스를 포커스하면서 리눅스 했는데 글로벌에 리눅스로 이렇게 막 완벽한 서비스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했어요. 핸드폰 나오면서 스마트 기기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막 뽑아내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에서 막 서비스를 하는데 기반이 리눅스래. 우리도 리눅스 해볼까? 이런 거죠. 근데 걔네들은 리눅스로 서비스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리눅스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U2L 하면 포커스를 전부 다 리눅스로 옮기는 거에 대해 포커스를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리눅스를 리눅스로 옮기는 순간에 관리자들이 힘들어지고요. 장애 많이 나고요. 관리 포인트 늘어나고 굉장히 힐로 빠져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 U2L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안정적인 리눅스로 얼마가 다 운영되더라.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업체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인프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각자 장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토리지 다른 업체야, 클러스터 다른 업체야, 네트워크 다른 업체고 이렇게 부서별로 만들어가지고 업체 또 가운데 백본 하나 둬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다 묶여요. 거기서 막 서비스를 하자. 근데 매니지먼트를 못하죠. 왜냐면 전부 다 API도 다르고 제공도 안 해줄 뿐더러 하드웨어 업체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스토리지 엔지니어, 센 스토리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벤더의 돈을 벌게 해줬던 거고 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장애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장애라면 다 불렀어요. 우리가 안 부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었고요. 이거 장애라면 엔지니어 부르고요. 네트워크 장애라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부르고요. 우리는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이제 다들 얘기했던 거죠. 오픈스택에서. 그래? 그러면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똑같은 X86으로 다 깔고 어디 죽어도 상관없이 만든 다음에 통일된 API로 메인터넌스를 하고 네트워크를 L2로 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SDN으로 깝시다. 그렇게 얘기되면서 그러면 벤더 필요 없네? 벤더 필요 없어요. 하드웨어 벤더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빼고 버리고 다른 거 하드웨어 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벤더가 들어갈 장소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벤더 디펜던시 락인을 푼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느낌, 이런 인프라를
이제 처음에 이제 나사가 만들어내잖아요. 같이 AWS를 딱 카피해가지고 나사랑 라플레스가 딱 만들어내요. 락스페이스가. 그래서 딱 만들어내니까 이제 벤더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인프라를 가질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옛날에는 유닉스는 하드웨어 업체가 OS를 가졌는데 이거 우리가 유닉스를 인프라를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나면서 모든 벤더들이 전부 다 자체 패키지를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요. 오라클 오픈스택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드햇은 뭘 하든 거 레드햇 오픈스택, 파워 VC, 미란티스 오픈스택, 플랫폼 99, 이지스택, 그 다음에 렉스페이스 오픈스택, 플랫폼 99, HP 오픈스택 다 오픈스택을 만들어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각을 다 떠나서 무조건 다 인프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프라를 가지게 되면 그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다 꿀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지금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RAC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분산해가지고 하나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게 굉장히 DB2랑 다른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만들어내면서 RAC를 딱 만들어오고 벤더한테 딱 던졌어요. 근데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아무 벤더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라클은 근데 RAC 만들 때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OS 단에서 알아서 하세요. 유닉스.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뭘 만들었냐 그러면 로 디바이스로 다 뿌려줬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우리가 다 컨트롤 할게로 갔다가 IBM은 GPFS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베리타스 볼메이저 붙이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길 때마다 오라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파일 시스템 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라클 문제가 생겼는데 파일 시스템 문제인데 오라클한테 넘겨. 그러면서 오라클이 결국 뭐를 만들게 되냐면 AS를 만들게 되잖아요. 다 우리가 관리할게. 너희들은 뭐 파일 시스템 OS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클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오라클 오픈스택 위에다가 RAC 서티를 해줘요. 오픈스택은 저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커뮤니티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서티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그 대신 오라클 오픈스택을 주면 우리가 인프라를 다 컨트롤해줄게. 이런 느낌은 하드웨어 업체면 하드웨어를 전부 다 장애 포인트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벤더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를 가질 수 있네. 이런 거죠. 전체 컨트리뷰터를 보면요. 레드햇도 많고 미란티스도 많고 IBM, HP, 하웨이, HP 여러 가지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버전이냐면 스테인 버전까지의 컨트리뷰터를 다 모았어요. 보면 다 이 업체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모델로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 분야가 다 달라요. 느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AT&T는 네트워크 하잖아요. 그럼 뉴트론의 컨트리뷰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분. 후지츠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열심히 번역만 하는 거예요. 레노버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럼 블록 스토리지 스터디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500건 이상 리뷰를 막 하면서 옛날에 IBM이 AX를 가지면서 드라이브 했던 것처럼 써니 솔라리스 가지면서 이제 벤더를 막 휘저었던 것처럼 나는 이걸 갖고 다 휘저겠어 하는 꿈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래요. 벤더들이. 그렇네. 멜라녹스에도 뉴트론을 만들면 결국 IBM이 이 멜라이스가 만든 뉴트론에 기여한 것들을 우리는 장애 포인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한다거나 하는 건 할 수 없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집단지성 커뮤니티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모든 벤더들이 다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업스트림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최신의 오픈스택에 항상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장애 생기면 바로바로 픽스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오라클은 벤더 드라이브하게 돌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네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 파일 시스템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스 장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닐라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오픈스택 모델에 집어넣어줘요. 그럼 오픈스택 쓸 때 그럼 마닐라는 네뎁이야.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는 그래? 그러면 우리 공유 파일 시스템 깔아야 되는데 오픈스택 그러면 네뎁 장비 다 써. 이러면 네뎁 장비를 쫙 깔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네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 거죠. 그리고 그 장비의 오픈스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오픈스택에 공유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게 X86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네뎁 문제인지를 딱 디파일해서 딱 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벤더들이 엄청 행복하게 자기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왜 패키징을 안 했겠어요? 오픈소스 컨설팅도 패키징을 했죠. 패키징을 이렇게 하는 게 이미 다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가장 유저 프렌들리하게 모니터링과 자동화 툴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정도예요. 이 퀄리티는 사실은 어느 벤더 제품이나 오픈스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제품, 어느 벤더가 그 가장 서비스를 잘해요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이 글로벌 커뮤니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지원할 사람과 인력, 그리고 글로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즘 핫한 오픈스택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지는데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의 폭락기죠. 그래서 AWS에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WS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있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 프라이빗으로 내리면 반값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체적으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 2년 운영했어요. 우리나라 프라이빗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AWS로.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운영하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돈만 가지고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 가는데 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프라이빗으로 열심히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요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인지에스라고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하는 이유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들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한 번 벌어보겠는데 딱 만들어지면 이제 앞에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인프라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프라의 네트워크는 전부 다 AWS를 하고 중요한 데이터들은 금감원 감시를 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FISMS라는 어떤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DB를 다 빼요. 뒤로 지각 데이터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오픈스택으로 쓰고 있고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뭐 다이렉트 커넥트 안 돼. 그다음에 DSR 어떻게 해결돼. 그다음에 속도가 안 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랑 커뮤니티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들. 왜냐하면 우리에겐 구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티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익숙하고요. 이제 Io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오픈스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서든 올라갈 수 있는 클라우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나머지 장비들, 그러니까 선박 데이터들은 전부 다 AWS에서 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프라이빗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 조선소인데 조선소의 모든 이제 폐기 장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장비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막 장비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장비 막 이상한 장비들 많아요. 옛날 장비들 많아요. 젠7, 뭐 젠8인데 이런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다 아답터 새로 꼽아가지고 원래 이게 오픈스택 느낌이잖아요. 컴퓨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합시다. 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뭐 늘리세요. 그럼 IOPS가 안 나오면 뭐를 추가하면 돼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오픈스택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버를 막 구축해요. 이렇게 V월드라고 요거는 또 어떤 거 쓰냐 그러면 우리 그 막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뒤에 지도 데이터 나올 수도 있고 요즘 북한에 누가 방문했을 때 북한 지도 데이터 같은 거 내부가 컨트롤 안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국토부에서 다 지도 데이터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 지도 데이터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다 해주는 국토부 시스템인데 당연히 그냥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돼 있고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도 데이터만 5테라 정도 되거든요. 아니 50테라 정도 되거든요. 꽤 많은 양이죠, 그죠? AX에서 전부 다 오픈스택으로 내렸고요. 50테라의 공유 파일셈 써가지고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래서 그럼 오픈스택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픈스택 요즘 쿠베랑 있는데 쿠베 훨씬 낫대. 오픈스택보다는 그래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나름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 팀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스택은 저번에 이게 그 2018 베를린 서밋에 한 얘기예요. 오픈스택을 중심에 두고 컨테이너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엣지 컴퓨터까지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개발자들은 인프라에 관심이 없어요.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인프라 없는 서비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인프라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해야 돼. 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걸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과연 우리가
파티션인가 버추얼라이제이션인가 도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OS를 VM으로 만들었다가 처음에 파티션에서 이제 CPU를 나눠서 썼다가 어떤 때는 왜 이걸 VM으로 썼다가 어떤 때는 왜 이걸 도커로 쓰느냐? 거기에 핵심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격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관련 안 받고 자기 프로세스를 제대로 실행시키는 방법이 옛날엔 하드웨어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VM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프로세스 하나가 서로서로 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커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세 개의 차이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바는 뭐냐면 왜 도커랑 VM이랑 똑같은데 도커를 쓰려고 하면 도커는 퍼포먼스도 잘 나거니와, 그리고 실제 위에서 도커를 많이 써요. 그럼 VM에서 도커를 왜 써? 그럼 VM에 또 리소스를 잡고 도커도 또 리소스를 쓰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이거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개발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건 퍼블릭 클라우드건 어느 클라우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단위라는 거죠. 인프라 단위 아니라. 그래서 사실 더커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컨테이너겠죠. 컨테이너가 결국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미 격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어메탈 컨테이너랑 클라우드의 VM이랑 어느 순간은 다 같아질 거예요. 다 같아질 거고요. 다 X86의 단점을 극복했고 인프라 문제점을 해결했고 밴드 의존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예요. 저기의 장점이라고는 어디서든 구성할 수 있다. 여기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사적인 인프라 관리, 기존의 인프라를 관리하던 사람이라 관리 편의성이 있다. 그 기본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분리되고 스케줄링이 최적화돼야 되고 보안 이슈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오픈스택 쓰고 싶은 사람은 인프라 운영자들은 다 오픈스택을 쓰고 싶어해요. 그냥 쿠베를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쿠베는 디스크 관리가 안 되고 네트워크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 멀티 테넌스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저 관리도 되게 힘들어요. 인증도 되게 힘들고. 왜냐면 하나하나 해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죽었다 들어왔다 하면 그 스토리지를 계속 붙여줬다 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존 인프라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 운영자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을 당연히 원할 거고, 왜냐면 접근권이나 멀티 테넌스라는 인프라 자원을 써야 되니까.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쿠베를 선호할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쿠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컨테이너만 있으면 그냥 OS 다 뜨면 되거든요. 그죠?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뜨면 되잖아요. 웹아스 만들어와서 뭐 도커스만 같은 걸 컨테이너 띄우면 되지. 그걸 왜 관리를 하고 늘리고 하고 뭐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오픈스택에 컨테이너를 올리거나 오픈스택에 쿠베를 올리는 게 사실은 표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분리, 인증, 스토리지, 플러그인, 멀티테넌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오픈스택 위에 쿠베에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벤더들이 쿠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CNCF도 많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관점이고 하드웨어 벤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픈스택은 하드웨어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벤더들이 전부 다 오픈스택에 들어가서 지금 밀고해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픈스택의 모든 벤더들의 모든 플러그인은 오픈스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쿠베를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쿠베는 인프라 위에 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예전에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 하드웨어랑 OS랑 미드웨어를 전부 다 컨트롤하려 그러면 결국 그 인프라 단에는 뭔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인프라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의 컨테이너나 오픈스택의 쿠베 환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다 쓰고 그 다음에 쿠베 안에 만들고 이 LB는 뭐 칼코나 아니면 그 저쪽에 있죠. 우리 오픈스택에 LB를 쓰고 워커랑 앞에 LB가 있어서 DNS가 하는 이거를 그대로 오픈스택에 올리는 걸로. 여기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모델로 해서 인프라가 구성이 될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굳이 이제 서두에 말씀 안 드린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저희 쪽에서 다 자료를 올려요. 저희는 오스카락에서 항상 모든 자료는 다 공유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것들이 4가지 정도 돼요. 작년에 발표했던 거는 오픈 인프라데이에 오픈스택 구축하는 건,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시연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소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생태 구조하고 이렇게 4건은 다 올라와 있고요. 다 링크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쉐어 오픈소스 컨설팅 보면 이런 자료들 다 올라와 있거든요.